운인삼행리 258화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연 일간별운세 경금일간편입니다. 아직 입춘이 지나지 않았죠. 아직 병원연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경신 임계 일간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셨나요? 다른 채널 거 많이들 보셨나요? 예, 어쨌든 늦어서 죄송하고요. 입춘 전까지는 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편관운이죠. 편관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나 올해 정말 힘들겠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내가 근이 없고 좀 약한 사주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버릴 수도 있겠네. 몸도 안 좋겠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걱정은 멈추고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끼니 잘 챙겨 드시고 영양소 잘 섭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편관 이렇게 강력하게 오면 이제 편관 제어 3법, 내가 식신이 있느냐, 식신제설 임수가 있느냐, 상관없어는 안 되죠. 개수가 상관인데 개수로는 쉽지 않습니다. 신금 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양인합살, 내가 사람들의 덕을 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조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미가 여기 어딘가 있어. 그러면 병신합 오미암으로 큰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이잖아요. 승진 겁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안 오는 거잖아. 이 큰 책임이 나한테 올려다 마는 거죠. 겁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승진할 찬스였는데 경쟁자가 가져갔네. 그런데 전화위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항상 짧게 보지 마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빨리 무너질 수도 있고, 지금 세상은 이제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든다는데 AI의 눈부신 발전 속도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죠. 세상이 어찌 될지 다들 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말고 살아보자. 인성 있으면 살인상승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좋은 운이야. 누가 상담했더니 좋은 운이라 했어. 베스트를 상정하지 마세요. 대박이야. 그런 거 없어요. 대박 이런 거 없어. 항상 단계별로 이 계단 올라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급속하게 올라가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돈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특정한 사람에게 많이 쌓이면 갑자기 이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몸이 감당을 못하는 사주들이 있죠. 무너진다고. 갑자기 돈을 묵혀줬으니까 그 돈이 주는 편리함에 취해서 예전의 순수함을 잃고 탐재교인이죠. 그러다 보면 꼭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고 그러다가 그 돈을 왕창 날리고 주역에 나오고 도덕격에 나오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이치는 쌓인 데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치는 조금 있는 데서 덜어서 더 많은 데 쌓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같죠. 재벌들은 맨날 무슨 안 좋은 일 있고 소위 분식회계하고 그래도 나중에 다 무죄로 털어주고 그러는데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재벌가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일단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복은 유한해요. 덕을 쌓지 않으면 유한하다. 태어나고 보니 가난한 집이었어. 어쩔 수 없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가야죠. 한편에 연극과 같은 거죠. 그럼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 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에픽테토스가 얘기했나? 다 예전에 했던 얘기. 우리는 그들도 감을 잡았겠죠.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명리 공부하면 이 세상의 매트릭스 하는 게 올해는 내가 좀 힘들 시간이야. 힘들면 되죠. 힘들면 됩니다. 힘들어야 할 시간에 힘들지 않으려고 아무리 요령 피워봐야 안 된다. 자, 경인일주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월지별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해볼까? 식상, 항상 어떤 전문성을 획득하는 것, 내 끼를 부리는 것, 그죠? 언변을 쓰든가, 혹은 영업적인 능력 이런 걸 쓰든가, 그래야 되겠죠? 인성, 토와 작용한다면, 조합을 이룬다면, 식상, 페인, 뭔가 자격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근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대 직장사회를 보면 직장 입장에서의 식신이기 때문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국이죠. 직장인, 이런 거죠. 어쨌든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야 되고, 돈의 사회에서 태어났으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근데 이 돈이 관과 연결돼 있어 회사 돈, 월급 받는 거죠. 정제는 따박따박, 편제는 회사 다니면서도 더 벌어야 되는데 나 성과급 스톡옵션 주는데 갈 거야. 혹은 이거 내가 이렇게 영업을 많이 했는데도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주네. 이거 내가 직접 사업하면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 관에서는 어때요? 관은 정관, 평관을, 이건 평관이라도 장생시켜 주니까 이 화려한 속성의, 화속성의 그런 직장에서 근무하겠죠. 뭐 현대에서는 AI, 그죠? 반도체, 뭐 2차 전지, 게임, 뭐 등등등. 전통적인 데는 뭐 백화점, 조명 회사 등등등 다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국가 자리 혹은 대기업, 다국적 기업,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네, 사회에. 그럼 이 많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직장 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들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 일시 에너지하고, 그러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직을 자주 하게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딱 해석했을 때 또 오행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항상 토는 땅이기 때문에 땅과 땅이 부딪히고 개간하고 막힌 걸 뚫고 등등등, 그런 것. 예를 들어서 화가 관인데 화의 입장에서 사업이잖아. 식상. 회사가 하는 사업이 땅을 막 궁광, 진술충, 터널 뚫고 축수령, 술명, 오래된 땅 막 개간해서 거기에 이제 목이 튀어나와 있으면 건물 올리고 등등등, 그런 건축업 등등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일주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나 나중에 돈 벌겠어. 여기에 평관, 병화도 있기 때문에 내 회사 차려서 돈 벌겠어라는 욕망이 강하죠. 편제는 원래 그래요. 개척정신, 도전정신, 내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재성이 지지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간에 드러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이렇게 지지에 있는데 천간에 드러나면 가만히 두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투자도 하고 그러려고, 더 불리려고 하고 그런 거죠. 원래 지장간 재성 드러나지 않았다, 알부자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장간에 들어있다고 다 알부자냐? 그럴 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토가 있어. 그런데 다 담았어. 신금 이렇게 해서 을경 앞에서 빼가봐. 이렇게 해서 날릴 수도 있죠. 운에 따라서는. 어쨌든 재생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살인상생, 그래서 편인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인호술삼합을 합니다. 근데 같은 것도 이렇게 되면 식상생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내 능력 키워서 돈 벌어야지, 회사 일하다가 나중에 내 사업체 차려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내 실력으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돈회사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소위 말하는 재다신약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디 가든 돈이니까 그 돈을 벌려고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사적으로도 또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알바 여러 개 하는데 돈은 안 벌리고 몸은 죽겠고, 내가 그죠? 절지에 딱 앉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돈을 또 많이 벌 수도 있죠. 여기에 비겁이 있는데 식상, 원래 운에서 비겁이 있는데 식상운이 온다. 그럼 비겁이 같이 식상 써줘가지고 내 돈을, 사회 돈을 같이 키워주는데 내가 방업을 짜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때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직장에서 돈 버는 그런 구조로 해야 되겠죠, 인호.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돈을 열심히 파헤치려고 하는 구조.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관이 딱
제어하니까 이럴 때 취업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취업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제 잘생긴 남자, 잘난 남자, 양인 남자, 군검경, 뭐 경찰, 군인, 그 다음에 판검사,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양인이. 그죠? 도구 쓰는 사람들, 그것이 꼭 상징적 도구가 아니라 물리적 도구일 수도 있고, 기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분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양인이니까, 이렇게 해서 남자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운이죠. 내 일지궁의 삼합으로. 그게 또 이제, 일하는 와중에, 비즈니스 와중에, 그렇게, 원래는 거래처에 있는데, 남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경희는, 어쨌든 재생살나기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요 운을 만나서, 어때요? 이게 막 목이 화로 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목의 에너지, 이 목의 질량은 거의 사라지고 화의 질량을 키우는 데 다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사라지는 형국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겁재하고 연결된 어떤 회사인데 거기에 돈 투자하면 사라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세운을 쭉 보면서 언제까지면 괜찮아. 회사에 내가 투자하니까 이 회사가 잘 될 건지 그 사람의 사주를 보고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이것만 단편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이런 애는 여튼 투자를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재생살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크죠. 그래서 돈 내 미천 잘 숨겨뒀는데 이게 사라지는 그런 형국 그런 것들 특히 조심하셔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자 사주라고 할지라도 양인 남자가 스트레스 많이 주거든. 내가 재생관 지지로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 돈도 많이 빌려주고 막 밀어주고 이런 형태예요. 남자 사귀면서 돈 많이 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 거 당연히 조심해야죠. 경호의 욕정관 자존심도 강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원리 원칙이 뚜렷한 바른 사나이 정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죠. 이렇게 되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행복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 편법적으로 돈 막 벌어. 그런데 이 원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그러지 못하죠.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국가 자리 또 월치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직장 생활 에너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구조라면 내가 이제 리더잖아, 리더. 항상 리더십을 가진 사람. 팔로워라기보다는 리더의 지위를 선호하는 사람, 리더를 항상 리더가 되고자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관으로 내가 비겁이 원국이 없더라도 운에서 나타나면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재성이 있어. 재성을 가져가려고 해. 그런데 내가 관으로 딱 지키면 돈을 지킬 수 있죠. 내 여자를 지킬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사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책임감을 얻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운에서 근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글자가 왔다. 그러면 내 관이 드러나서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유명세를 얻네. 브랜드가 되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조합을 이룬 상태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식신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뭐 유명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안 먹히니까 이건 명예니까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야. 뭐 강의하는 사람이야. 그럼 유명해질 수 있죠. 내가 명리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상담 많이 했는데 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왜? 고객이니까 관이 그런 거죠. 근데 스트레스 많이 줘. 근데 부동산업에 큰 고객이 오는 거잖아. 큰 고객이 오면 내가 일을 맡겨도 될지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갈고도 보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해보고 그런 거죠. 지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그 관이 나에게 돈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무죄사주야. 좋은 고객을 잡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비식재관이네. 흐름에 따라서. 관은 큰 고객이에요. 큰 거래처를 잡아봐.
그러면 일이 생기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재성만이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의 반복인데, 그죠? 많은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스스로 압박하는 운, 그런 거죠. 그것이 나쁘지 않은데 적절한 릴렉세이션도 좀 필요하다. 휴식도 좀 갖고 항상 그 급한 일에 시달리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죠. 더 큰 것을 못 보고 항상 그것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하게 되니까 해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게 끌려다니면 잠도 못 자고 몸은 아프고 그러다 번아웃 와요. 그런 것을 특히 이런 구조는, 관이 많은 구조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술 편인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괴광이기도 하고 자기 원리 원칙, 자기 가치관 다 좋고, 그런데 관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지식,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경술은 이 안에 있는 양인을 정관으로 이렇게 제어하기 때문에, 정신 제압하기 때문에 더더욱 리더십 같은 게 강한 사람이고, 타인을 이렇게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우두머리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신유술 이렇게 비겁국을 방압을 짜려고 하잖아요. 근데 겉으로 토생금이니까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이런 거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일하는 거니까 직장을 다녀도 이제 짬밥이 차면 내가 기획하고 왜 이제 인정해 주니까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제 일하고, 그리고 교육업도 되죠. 당연히 인성으로 식상 다스리는 건 교육업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후배들 항상 내가 어떤 조언하고 일 가르치고 그런 거에 탁월하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부하 직원들, 신입사원들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인재개발한 그런 쪽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런 구조는 이제 제극인 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개발해 두면 들어오는 거죠. 개발을 잘 한다는 것은 이거 공부하고 그런 분야의 특정, 이 돈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특정 분야에 노하우가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지 형충파에 공부하시면서 진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은데 속 시원하게 어디 해설해 주는 데도 없고 책 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인 뭐 개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비유하자면 대문, 아니 대문이 아니라 창고 문을 활짝 열어. 그러니까 문에서 문이 열려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열린 창고로 재성이 들어오건 관성이 들어오건 인성이 들어오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는 것, 어떤 이 구조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개고 이런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대운에서 크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창고를 열었다. 그러면 그 다음 대운을 잘 보시면 돈이 들어오네. 열린 곳으로 들어와서 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 옛날 선생들도 그런 거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막 운에서 언제 개고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천간 이게 궁 쳤는데, 예를 들어서 진토가 와서 궁 쳤어. 천간에 떴는데 어쩌고저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미 드러난 건 못 쓰고 안 드러난 건 쓰고 택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구조의 관점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린 거죠. 어디에서 물건을 혹은 돈을 창고에 담으려면 어떻게 돼? 창고 문을 활짝 열어야 돼. 그런데 그게 인성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많은 걸 담고 싶어. 돈을 담고 싶어. 명예를 담고 싶어. 그러면 운에서 뭔가 이걸 쳐줄 거 아니야. 그죠? 진술충으로 빵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경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비겁이 와서 충할 수도 있고, 비겁과 티격태격 하다 보니, 그죠?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래서
다음 때문에 재성이 막 밀려드는 그런 구조도 있죠. 그러니까 열어 그래야 담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담으면 닫아야죠. 꽉 차면. 예. 근데 담기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운에서 이 구조에 따라서 막 뭔가를 막 담고 저절로 와서 담기는 것들이 있어요. 막 두드리고 이런 거 아니고 알아서 그냥 막 이런 것도 사실 알아서 들어온 거거든. 그런 것들은 담았어. 잘 담았는데 운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쳤는데 담긴 것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뜩 담은 창고문이 닫혀 있는데 그걸 열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손재하지. 누가 뺏어가는지는 이제 지지와 대운 지지 이런 관계를 보면 되죠. 그죠? 운에서 운 따질 것도 없이 막 담기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담겨. 운에서 또 조합해서 식상생재를 해서 막 담겨. 막 담았어. 그런데 육축대운 예를 들어서 그건 월지충하는 거지만 대세운에서 여기를 충한다. 겁재하고 짝을 잃어서 들어온다. 그런 대세운에 이미 담아둔 것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인생이 버라이어티한 거죠. 그런 것들 훤히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어쨌든 경솔 항상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승진하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사를 얻어 취업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많지만 회사가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큰 회사잖아. 어떻게 직장을 얻었는데 승진을 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생각을 하냐고. 큰 책임을 맡지 않을 생각을 하냐고요. 탱자탱자 할 생각을 하냐고.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이. 그걸 내가 기꺼이 나를 단련한 에너지를 쓰겠다. 나를 믿어주는 만큼, 승진시켜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죠. 인호술 끝나고 이제 신자진, 경신, 막 강력한 에너지. 이 양은 경신, 음은 신유. 양은 음보다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더 커 보이고 덩치도 그렇고, 음은 더 응축되어 있고, 그렇죠. 그걸 단순히 비교해서 음이 더 막 그런 게 제일 강하고 그런 거 백날 해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 거야말로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정말 공부를 깊게 하면서 십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론을 터득하고 구조 속에서 모든 사조를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런 양음, 음양, 오행 이런 것까지 능숙하게 접목이 됩니다. 막 젠체하는 사람들 있어. 뭐 사실 오행으로 보면 되지. 십성으로 안 봐도 돼. 다 헛소리예요. 십성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주는 이런 거 감당하겠죠. 오신합을 일단 잘 끌어오고, 그죠? 여기 신증, 임수, 식신으로 쫙 정이 마음 앞에서 끌어오면서 재성도 만들잖아. 거래처 끌어오는 거 참 좋죠. 아까 부동산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큰 고객을 내가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는 항상 고객이 왕 아니야. 고객이 왕이라는 것은 사전에도 없지만 지들이 그런 노릇 하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능히 받아내죠. 고객을 컨트롤하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뭐 두렵지 않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구조면 직장에서 정말 경쟁인도 치열하단 말이야. 방합이라고 해서 뭐 영원히 동료하고 형제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항상 먼저 승진, 나중에 승진 이거에 따라서 옷을 벗고 나가야 되고 등등 나가서 연락하고 그러지 못하죠. 벗어나면 끝이니까 그게 다 연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정말 열심히 일하겠죠. 이런 사람 돈 막 끌어올려 하겠죠. 직장생활 하면 되죠. 큰 직장에서 살아야 되죠. 경쟁자들 이겨야 되죠. 사회에서 배운 것을 내가 다 흡수해서 그걸 토대로 신중, 임수, 식신 전문성을 써야 되는 그런 구조죠. 이런 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경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크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것이 강도가 좀 있는 건데 이렇게 근이 이렇게 충분히 있고 물론 다른 구조를 통해서도 봐야 됩니다만 여하튼 이 구조로는 충분하죠. 이게 그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업 같은 거 어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하고 내가 계약을 해서 내 식신
관,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좀 식신생재, 정의만목,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자, 경자. 이 경자는 상관을 깔고 있고, 얘가 관이 없으면 무관사주다. 그럼 경자들이 싸가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무관사주라고 해도 운에서 또 다 오고, 혹은 운이 아니라더라도 비겁다자 구조고 그러면 그냥 그거 자체로 대기업 구조, 큰 기업에 다니는 그런 직장인의 구조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경자를 금이 재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수기에 풀어져가지고 방종, 방탕, 그건 이것만 볼 때고 그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제일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일간이에요? 그래 그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일주세요? 다 아는 것처럼 택도 없다. 막 책에 그런 거 잔뜩 있잖아. 책에 막 일주로는 이렇게 해서 그건 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요. 전체로 봐야지 항상. 경금이라고 다 경금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간목이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돼. 냉정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다 가면 쓰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중성. 회사에서 막 저 상사하고 부딪혀서 쫓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마음과 달리 표정은 웃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경금 입장에서 능수능란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이러저런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있어서 그런 걸 통제하고 그러면 뭐 좋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능력은 출중한데 싸가지가 없어. 좀 원리 원칙 다 어기고 법도 잘 어겨. 이럴 수도 있겠고 능력, 돈 버는 능력, 회사 돈 벌어주는 능력 그런 걸 굉장히 탁월하게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자사업 특히 이러면 이제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능력 발휘하면 되고 회사의 지시, 사정 무토가 딱 상관페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관을 내가 딱 거부하는 상관의 흉함이 나타나기가 좋고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 재성이 있으면 사회 비겁들이 열심히 내 상관을 써줘서 내 돈을 키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배워서 상관 쓰는 거니까 상관 페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일시에 식상이 있고 연월에 인성이 있어도 다 교육업 부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사주를 만들어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뭔가 배웠어. 어떤 분야의 지식이 있어. 자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식상을 쳐.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교육업이란 말이에요. 교육업도 수두룩복잡하죠. 뭐 교사, 교수만 교육자가 아니고 일반 학원, 보습학원 등등 공부방, 뭐 인터넷으로 뭐 명리 가르치고 타로 가르치고 다 교육업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와도 어때요? 내 탈출구가 있어.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상관짓을 하려 그래. 그러면 막 유흥 이런 걸 즐길 수도 있어요. 남자 같은 경우에. 여자라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남자 결국은 안 돼. 헤어져.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쉽죠. 회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올해 회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참 조심하라. 왜냐면 어쨌든 천충지충이잖아. 회사는 갈구고 나는 벗어나려고 하고. 이건 일주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금은 어때요? 올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 자신을 새롭게 판골탈퇴하는 한 해로 만들어보자.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상관적 능력도 이렇게 부딪히는 에너지로만 쓰지 않고 이런 거 있으면 상관생재, 재생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소통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운이 먼저 극하러 오거든. 얘가 와서 원국을 극하러 와요. 나를 갈구겠다 이런 거죠. 야, 너한테 책임을 부여할게. 승진해. 이런 거죠. 싫어. 그런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 재성 성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근이 이제 너무 없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좀 세게 느껴질 수 있죠. 그동안에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과하게 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항상 나를 비춰주는, 나를 재련시켜주는 그런 에너지가 오래 온다. 내가 회사에서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보자. 나 유명해질 수도 있겠네. 이 큰 유명세를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걸 어떤 일주든 고민해 보세요. 술토와 달리 이제 진토는 편인이라고 해도 여기 안에서 이제 제극인 이렇게 하려고 하죠. 제극인 되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만약에 이 정신 공부를 하더라도 종교명리 철학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리학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을무 이 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해서 배워서 계획을 상관생제 하려고 하자. 써먹겠다. 무계 무토란 자격을 취득하여 그것에 기반한 상관적 언변을 써서 을목 돈을 벌겠어. 이런 것이죠. 근데 무게파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혹은 내 사무실 하나 차려서 하고 싶어. 뭐 등등 온갖 이 지장간을 해석을 하면 많은 걸 읽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신금 겁재를 이렇게 임면시키니까 내가 겁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당연히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교육업 구조고 이렇게 하면 제극인 머리가 좋은 것이고 문서를 엄청나게 다루는 부서가 있죠. 회사면 그죠? 격리 이런 쪽 그다음에 인사 이런 쪽 서류 더미에 묻혀 살잖아요. 그래서 맨날 서류 뒤적거리는 거 제극인 문서 아니야. 문서 막 이렇게 분류하고 보고 그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제극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겠고 이렇게 되면 신자진해서 뭐 자수 끌어들여서 혹은 신중임수 이렇게 내가 뺏어오는 경우도 돼요. 무조건 막 자수 막 왕지 끌어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하던 사업 나중에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토생금해서 내가 사회 비겁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항상 고객한테 직접 이렇게 하는 것만 그러니까 내 식상으로 관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 고객을 다스리는 거 이게 변호사 같은 컨설팅이잖아요. 컨설팅 펌 고객이 왔는데 고객이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내 생각을 전달해줘. 받아들이세요. 이런 거. 그런 거 뭡니까? 그런 것도 컨설팅 쪽으로 나오죠. 왜냐면 내 생각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글을 써서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사상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다 구조와 관계, 조합 속에서 의미가 도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에서 이 공부하고 나도 이 공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필수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토와 토가 반응하는 구조는 이거 진진자영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구조는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해야 돼요. 주역의 궁즉변, 변즉구, 구즉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궁하죠. 전 많이 궁해봐서 알아요. 근데 살아난 변화의 계기가 다 만들어져요. 변즉통이죠. 변즉통. 헷갈려. 궁즉변, 궁하면 정말 어려우면 어떤 코너에 몰리면 다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포기하지 마라. 변즉통. 그게 변하면 내가 변화하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져요. 통하는 길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래 가죠. 이 계기는 하늘이 저절로 이렇게 운이 온다고 막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명리를 공부하셨다면 나의 에너지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면 좋을까 꼭 생각을 해보시고 최상, 베스트도 없다, 워스트도 없다. 일단 중앙, 중간, 중형의 관점에서 not good, not bad 이 평범한 일상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더 낮게 쓸 것일까. 그러면 그게 호운, 기운이라면 생각 외로 잘 풀릴 것이고 흉운이라 할지라도 생각 외로 별 무리 없이 넘어가는 거죠. 왜? 내가 이미 대처가 끝났어. 올해 그런 운이야? 나 다 버텨낼게. 다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훨씬 크기가, 강도가 작게 느껴져요. 마음을 어떻게 내가 만들고 있느냐. 마음에 큰 우물을, 깊은 우물을 하나 딱 파놓으면 그런 것이 외부에서 와도 그냥 그 우물 안으로 다 풍덩풍덩 빠뜨리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공부 많이 해야죠. 사죠. 이게 연결성이 일지하고는 잘 안 되지만 월지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진정 무토가 떠있다, 운에서 떠있다 하면 살인 상생해야죠. 암시해 주잖아. 나는 항상 그런 것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경금은 뭐 보편적이죠. 다 올해 내가 이 에너지를 평관자연선법으로 잘 쓸 수 있으면 능히 감당 가능한 그런 책임, 그런 직위, 자리, 회사, 남자, 뭐 이런 쪽으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게 격각이기 때문에 아주 잘 어울리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그것만 보지 마라. 다른 글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특시. 그죠? 그러면서 이 연월하고도 이어졌는데 그게 또 일시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원쿠션으로 가는 거야. 원쿠션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또 그게 연결성이거든. 제가 첫 책 이것이 사주 명리학이다 보면 연결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멀리 있어서 합의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헛소리야. 지금 여기가 해외 자리, 국가 자리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해외 시장과 연결되고 국가 자리와 연결되고 여기에 관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 그 국가관이에요. 공공기관, 대기업 이렇게 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 연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사주를 폭넓게 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주 하나 풀어볼까요? 갑인, 정축, 경호, 이모. 빨리 그냥 훅 풀겠습니다. 천간에 딱 보니까 재생관 되어 있고 내가 식신 쓰는데 축토에서 올라온 식신이 정관, 식신 정관합이죠. 정관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런 사주가 여기 정관인데 내 회사 차리는 게 아니고 재생관이면 직장인인데 그 관과 딱 부합해서 잘 일을 하는데 합해서 이게 인호술, 인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국가 자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기업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운에서 비겁이 더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 여기에 나 하나만 더 있다고? 아니, 축충, 신금, 이게 사회에 양인들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양인이 있다고 무조건 대기업이 아니라 일단 관이 딱 드러냈는데 인호수울에서 큰 관, 이렇게 삼합을 국가 자리고 연결해서 올라온 관에 내가 재생관 직장이고 직장에서 돈 벌고 식신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정인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터득한 전문성으로 관이 이렇게 관합을 딱 하면 관에 딱 묶이는 거예요. 묶여서 못 쓰고 이런 개념도 버리세요. 관에 딱 붙어서 일하는 거예요. 관에 충성하면서. 그럼 지지는 이제 오축 원중기문 타워놨으니까 뭐 회사가 맨날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회사 다니는 게 뭐 맨날 행복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회사 가고 싶어서 막 준비하는 사람 누가 있어?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 한 달 월급 줄게 일주일에 이틀씩만 출근해. 아유, 마다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정인인데 이게 제극인이 이렇게 되면 공부 안 하겠네,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축은 또 이렇게 해서 이 해자축, 사유축, 삼합, 해자축, 방합해서 이 임묘진으로 넘어가는 이 갑인을 굉장히 키워주는 이런 거예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거야.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극이지만 인호술 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도 공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가만 보면 이 오중 기토가 있죠. 오축 이렇게 하면서 얘들이 이 축토가 동하면 요게 내 영혼이 여기 전부 다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축토가 관도 인멸시키고 나도 인멸시키니까 관의 지시, 관과 내가 엮여 있는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보면 병신합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리더니까 이렇게 양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직장이 정축 백호 직장인데 내가 거기에 임묘하잖아 일단. 그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상관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관의 지시에 따라서 나도 그리고 양인도 같이 일하는 거야. 나는 양인의 일부로서 올라온 존재일 뿐이고 관의 지시에 따라서 배우고 자격을 갖추어서 계약을 맺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임묘해서 일한다면 관 밑에 가서 고개 숙이고 일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겉으로는 회사가 딱 완전히 딱 붙어서 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서 같은 게 이제 그런 형태라고. 그런데 천합, 지합까지 그렇게 되면 거의 비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극이 나는 상태고, 그죠? 그것도 보면 오축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회사 다니기 싫다. 왜냐면 내 영혼을 여기다 다 넘겨줬잖아. 영혼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빼주고 나는 분명히 회사가 임묘되지 않도록,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그죠? 내가 그건을 이렇게 열심히 막 키워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때가 되면 축토가 건드려주고 그러면 이제 올라왔던 회사가 임묘하고 그런 운들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이 구조는 계속 유지가 되죠. 사오미의 인호술에 또 인호술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그래도 계속 큰 직장으로만 이제 이직하는 그런 형태. 대기업에 다니면 이제 그 밑에 관계사들, 그 대기업의 자회사 혹은 이제 뭐 하청업체들 그런 관련 업종의 중견 기업들 그런 쪽으로 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하는 제극인 업무 아까 문서 많이 다루는 그런 업이라고 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그런 리더십을 갖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런 운에 이제 대운이 이런데 승진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식신제살 이 임수 대운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승진하기 좋은 이런 겁니다. 하여간 이런 사주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그 엄청난 책임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임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자꾸 나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거 그렇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죠. 굳건하게 유지는 되는데 회사하고 우측 원진기무 타하면 이제 상관 중에 이제 또라이 하나 있고 회사하고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럴 때 왜냐면 이제 문서 다루니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막 돈 벌어오는 일, 새로운 뭐 연구하는 일 그런 것들은 티가 많이 나도. 그래서 제극인이다. 운에 이 관은 일시에 있어도 이렇게 연결된 것, 큰 삼합관에 국가자리 관에서 올라온 거니까 왜 이 관이 대기업이 되는 거야? 다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일정이 있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금일간 또 찾아뵙겠습니다.